반갑습니다. GST 주주 여러분들. 오늘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뚫고 밴드 상단부까지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이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게 재료가 단발성은 아닌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슈부터 보시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은 일단 1등주로서 KN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등으로. 보시면은 인포스탁에서 이 액침 냉각 관련해서 이 KN솔이 상한가 가까이 가고 있고요. 거래량 2위 종목으로 GST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액침 냉각 관련해서 테마 관련해서는 지금 KN솔이 1등주로 올라가고 있고 GST가 2등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로 보게 되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핵심 냉각 관련해서 도입할 거라고 지금 25일에 열리는 컨퍼런스 핫칩 2024에서 공랭식 액침 냉각 관련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럼 25일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이 이미 지금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KN솔이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에 본사를 둔 서브머사와 협력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한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급 확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GST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세계 1위라고 하지만은 그 액침 냉각 관련해서 버티브 홀딩스가 세계 1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버티브 홀딩스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움직임을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그 버티브 홀딩스랑 작업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향으로 그 액침 냉각 관련해서 엔비디아랑 이 버티브 홀딩스가 동시에 주가가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버티브 홀딩스랑 좀 연동해서 생겨왔기 때문에 KN솔이 과연 그 모멘텀을 그대로 기대감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계약이 체결될 것인지에 좀 관건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GST도 함께 어떤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GST 같은 경우 그 실적 면에서 사실 좀 상승 모멘텀이 있기는 하죠. 간단히 좀 실적 부분 보시게 되면은 단기 보고서상으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적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만합니다.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이 300억 늘었지만은 영업이익 면에서는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150억에서 280억까지 늘었기 때문에 거의 80%, 90% 영업이익 증가를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전반기에 이미 그 여러 이제 캐펙스 증대에 따라서 이제 스크러버 관련해서 좀 납품이 크게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총 포괄 손익 같은 경우 210억, 220억 정도 총 포괄 손익이 증가를 보여줬는데 130억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 총포괄 손익이 증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금융 수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20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금융 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예금, 적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입니다. 이런 게 고정 수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고정 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증감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뭐 지배 구조로 인한 수익 이런 것들 이제 연결 재무제표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2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좀 하락할 만한 업체는 아닙니다.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다라면은 24년 초부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죠. 그랬는데 그 부분 다 반납을 했고요. 1년 이평선인 224일선 걸쳐가지고 좀 움직이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격 조정이 일어났었는데 엔비디아 이슈를 통해서 다시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어떤 밸류에이션 고평가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조금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액침 냉각 새로운 어떤 재료죠.
이런 재료에 의해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밸류에이션 고평가 이런 재료도 아직 소멸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죠. 기관도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 조금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으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이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마감된 시장에서의 그 가격을 시세를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웬만하면 전기전자 쪽 AI 데이터 센터형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다 이제 대부분 올라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메타가 빠지고 시놉시스 빠지고 케이던스 빠지고요. 그리고 ASML이 빠지고 마이크론이 빠졌다는 것은 조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그 어떤 어 미래 가치, 미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은 좀 실적을 잘 내죠. 그런데 좀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ASML, 마이크론 이런 애들은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그만큼 못 나온단 말이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실적이 그 10분의 1도 못 나옵니다. 현재 주가에 비해서, 기대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다 올랐으니까 오늘 국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빠졌다는 것은 조금 AI 시장에 대해서 아직 불신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이런 상황을 봐서는 하반기의 실적,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생길 시기인데 지금 사실 AI 데이터 센터는 1분기, 2분기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하반기부터 시작이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양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 모멘텀이 이제 시작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빠지는 거죠. 얘네들이 빠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1분기, 2분기는 사실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실적 면으로.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기다리지 못하고 좀 뺐다. 가격을 미리 선반영이 너무 빨리 됐기 때문에 9개월 빨리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1분기, 2분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미리 다 뺐다. 가격을 다 뺐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으로밖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GST 같은 경우는 상반기부터 이미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은 하반기에 훨씬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년 이평선이잖아요. 1년 이평선 뚫고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는 업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어떤 AI 데이터 센터형 액침냉과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어도 실적으로 인해서 3분기부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텐데 그 실적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좀 예상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광기가 생긴다면 전반적으로 광기로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광기가 생길까? 조금 약간 이성적으로 변한 시장이 아닌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바뀐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이후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전환을 해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